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3% 올라서 24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해서요, 계속 장중 하락 추세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조금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참 계속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2400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이렇게 1월 달에 쭉 빠지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2400대에서 좀 바닥을 잡고 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는 0.26% 빠졌고요. 나스닥은 0.36%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도 고점대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보합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제 좀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스톡스 50이 2%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움직인 것도 눈에 띕니다. 어제 보면 유럽의 ASML이랑 독일의 이제 사프죠, SA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유로스톡스에서 사실 탑2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주가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ASML 같은 경우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역시 반도체가 정말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에 반도체 회사가 잘 없는데 ASML은 그래도 워낙 유명하죠.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이미 규모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또 미국 증시 보시면 역시 ASML 실적 호조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AMD가 거의 6%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2.5% 오르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참 조용히 잘 올라요. 보면 어제도 2%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브로드컴 역시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AI와 반도체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슬슬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2000년대 그 닷컴 버블을 좀 연상하게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AI 쪽 이쪽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PER도 그때 닷컴 버블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PER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성적인 그런 랠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가파르게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반도체, AI 이쪽이 굉장히 지금 핫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주식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도 거의 1%대 이렇게 올랐고요. 애플은 0.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0.6% 하락을 했는데 장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미국의 M7 중에서는 최약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는 M7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테슬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전기차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가지고요. 또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테슬라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로 10% 올랐는데요. 넷플릭스도 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굉장히 위기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그때가 매수 기회였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보다도 이제 가입자가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요. 가입자 수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넷플릭스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석유 쪽 이쪽 에너지 기업들도 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엑슨모빌이라던가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거의 2%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뭐 이렇게 석유도 같이 오르는 이유는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금리 인하는 안 될 거라는 지금 확률이 더 올라가 가지고요. 아마 이제 뭐 5월이나 6월쯤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좀 금리를 인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거 미국 경제가 뭐 워낙 계속 좋아가지고요. 금리를 참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우리나라 조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오늘 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보면 현대차가 2% 올랐고요. 그리고 어, 기아 같은 경우는 5.8%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좀 강세를 보였던 거는 그래도 현대차가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조금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했고요. 1년에 1% 이상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쉽긴 합니다. 1년에 사실 1% 자사주 소각은 그렇게 주가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좀 부족하죠. 사실 미국 기업들은 보면 이제 1년에 거의 뭐 3, 4%씩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좀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좀 응답을 했으니까요.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런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주주 환원을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주주 환원 지금 우등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메리츠 금융주주는 오늘도 네, 사상 최고가 이렇게 경신을 해서 참 꾸준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리츠 같은 회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코스피 지수로는 그렇게 큰 그 반응은 없죠. 2,400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수면 내에서는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했으니까요. 사실 삼성이 하는 게 제일 파급력이 클 건데요. 좀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그룹도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예, 배당 증액 같은 이런 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